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제가 수집한 민담 중에서도 특히 손꼽히는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속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어서도 이승을 떠나지 못한 한 여인의 억울한 사연과 그 한을 풀어준 착한 선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의 뒤에는 상상도 못할 악인의 만행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의 배경은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입니다. 그 지역에는 예로부터 험한 산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을 넘으면 한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하여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종종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길은 험하기로 유명했고 길을 잘못 들면 며칠을 헤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그 산길을 혼자 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정원이라는 젊은 선비입니다. 25의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제 대과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참이었습니다. 이정원은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성품 또한 반듯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원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며 어머니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배웅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원아, 부디 몸 조심하여라.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는 날, 이 어미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 맞이하마 이정원은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 그 험한 산길 어귀에 다다랐을 때 때마침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미끄러워졌고 빗줄기는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이정원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인은 나이가 20 안팎으로 보였고 얼굴이 고요한 달빛 같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색이 배어 있었지만 이정원을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정원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소박하지만 깔끔했습니다. 책 몇 권이 단정하게 쌓여 있었고 바느질 도구가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정원에게 마른 옷을 빌려주고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주었습니다. 이정원은 허기진 배를 채우며 고마운 마음에 여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런 산중에 혼자 사시다니 외롭지 않으십니까? 여인은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정원은 여인의 대답이 어딘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처음 만난 처지에 신뢰가 될까 봐 말을 아꼈습니다. 비는 밤새 그칠 줄 몰랐습니다. 여인은 이정원에게 방 한 칸을 내주며 쉬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정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지만 쉬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고요한 가운데 옆방에서 여인이 나지막하게 무언가를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몹시 슬픈 노래 같았습니다. 이정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정원이 눈을 떴을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여인이 마당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여인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는데 이정원은 문득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인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고 이정원 자신의 그림자는 마당에 길게 드리워져 있는데 여인이 서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이정원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이정원은 여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여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윤씨입니다. 그냥 윤씨라고 불러주세요. 이정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정원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루 묵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저 부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랄게요. 이정원이 돌아서려는 순간 여인이 갑자기 말을 이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말투와는 달리 조금 급한 기색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정원이 돌아보자 여인은 이정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시는 길에 이 산 아래 마을을 지나시게 되거든요. 거기에 홍참봉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 집에 가셔서 윤 씨가 보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인은 소매 안에서 접힌 편지 한 통을 꺼내 이정원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주시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편지는 낡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처럼 종이가 바랬습니다. 이정원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인의 눈빛이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 산을 내려오니 마을이 보였습니다. 이정원은 마을 어귀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홍참봉 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정원을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마을 안쪽에 큰 집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이정원은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나온 사람은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에 살집이 두툼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요? 이정원은 공손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이 마을을 지나게 된 이정원이라는 선비입니다. 산속 외딴집에서 윤씨성을 가진 여인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 편지를 어른께 전해달라 하여 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그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윤씨라고? 산속에서 이정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들고는 이정원을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사랑방에 마주 앉은 노인은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정원은 영문을 몰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비, 혹시 그 여인의 얼굴을 기억하시오? 이정원이 대강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자 노인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그것은 내 딸이오. 3년 전에 죽은 내 딸 복연이오. 이정원은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하룻밤을 묵었던 그 집에 있던 여인이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없던 것이 밤새 들려오던 슬픈 노래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홍참봉은 눈물을 닦으며 이정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늙은이의 딸이 그토록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도 몰랐소. 사위가 병으로 급히 갔다고 하기에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른, 이 편지를 가지고 관가에 가셔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정원이 말하자 홍참봉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동주는 이 고을 원님과 가까운 사이라오. 그자의 외삼촌이 바로 원님의 오른팔격인 이방이오. 관가에 고발을 해도 묵살당할 것이 뻔하오. 이정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한양에 가면 됩니다. 저는 이번 과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만약 급제를 하게 된다면 이 일을 반드시 위에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급제를 못한다 해도 한양에는 억울한 일을 다루는 사원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증거로 가지고 가면 사원부에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참봉은 이정원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선비, 고맙소.
내 딸이 하늘에서 선비를 보내준 것이 틀림없소. 이정원은 그날 홍참봉 댁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원은 홍참봉에게서 복연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복연은 홍참봉의 무남동녀로 그를 좋아하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성품이 맑고 고와서 마을 사람 모두가 예뻐하였다고요. 강동주는 인근 마을의 유지집 아들로 겉으로는 반듯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복연에게 청혼을 한 것도 복연의 인물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라 홍참봉의 재산을 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자마자 강동주는 복연을 산속 외딴 집으로 데려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연이 가져온 혼수와 땅 문서를 빼앗은 뒤 독이 든 음식을 먹여 천천히 복연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복연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혼자였고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전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복연은 억울함을 가슴에 묻은 채 이승과 저승 사이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정원은 한양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이정원은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와중에도 이정원은 최선을 다해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앉아 붓을 들었을 때 이정원의 머릿속에 글거들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표현들이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원은 그것이 복연의 기운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늘 가진 홀령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정원은 그의 대과에서 당당히 급제하였습니다. 방이 붙은 날 이정원의 이름이 상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정원은 기쁨보다 먼저 복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사원부를 찾아갔습니다. 사원부의 담당 관원을 만난 이정원은 홍참봉에게 받은 복연의 편지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편지에는 독을 쓴 방법과 함께 강동준이 빼앗은 재산 목록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사원부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의 처분은 단호했습니다. 강동준은 사형에 처해졌고 첩은 유배를 갔습니다. 이방은 파직되었고 원님은 귀양을 보내졌습니다. 복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땅 문서와 재산은 모두 홍참봉에게 돌아갔습니다. 홍참봉은 한양까지 올라와 이정원에게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 덕분에 내 딸의 원한이 풀렸소.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오. 이정원은 홍참봉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복연아 씨가 3년을 기다리다 저를 인도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복연의 모습이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정원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정원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복연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홍참봉은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정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비,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이정원이 무슨 부탁이냐고 묻자 홍참봉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막내딸이 하나 있소. 복연 아래로 태어난 아이인데 올해 20이 되었소. 성품이 착하고 총명하오. 선비가 괜찮다면 그 아이와 인연을 맺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이정원은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 이정원은 홍참봉의 막내딸 복순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복순은 이름처럼 복이 많고 순한 사람이었고 이정원과 잘 어울렸습니다. 홀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원은 훗날 좋은 관원이 되어 억울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복연처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홀령도 결국 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사람은 복연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공평하였습니다. 선한 것에는 선으로 갚고 악한 것에는 반드시 벌을 내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숨겨진 민담에서 들려드린 기이한 인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귀신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품어온 정의와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죽어서도 억울함을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한이요. 그 한이 결국 풀리고야 만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숨겨진 민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야기들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잊혀져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모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